네, 여러분은 현재 글로벌 증시 투나잇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현재 지금 거래 중인 미국 증시 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할지 저희는 글로벌 시장 이슈 살펴봐야겠죠. 내일장 수익을 떠먹여줄 이슈, 내일의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KM파트너스 김성훈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참 어제 미증시가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이슈 잘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확인해 볼게요. 미국 경제 전환기 발언 침체 인정한 트럼프의 속내가 오늘의 제목입니다. 네. 너무 과장됐다 이런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결국은 부인하지 않았다는 게 오히려 시장이 좀 도장을 찍어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이 내용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내용을 좀 천천히 살펴보면 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경제라든가 이런 주가 지수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렇게 주가 지수가 낙폭이 과대함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대한 침체도 일부 인정을 했고 네. 그리고 관세에 대해서도 물러나지 않으면서 패권 전쟁을 계속 이어가면서 일단 4월 달에 있을 상호 관세 이후에 우리는 다음의 행보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는 법인세에 대한 감세 정책도 일단 하나 남아 있고 그리고 6월에 있을 미국과 중국의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에서 또 일정 부분 대중의 투자 제재 조치가 일부 완화되는 것이 아니냐. 일단 양측의 협의가 조금 있을 수 있다면은 네. 지금 당장에 이제 미국 주가 지수의 반등을 예측하기보다는 4월 달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좀 완화되는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 때 그때 가서 좀 긍정적인 흐름을 좀 예측해야 되는데 전체 흐름을 좀 보자면 지수 S&P 500을 먼저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데 네. 일단 강력한 지지선이 이제 60주선에 대한 테스트 구간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제 주봉상으로 보니까 일단 5,500선에 대해서 이제 60주선이 2023년도 이후에 한 번도 깨지지 않은 일단 지지선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일단 이번 주에 5,500선에 대해서 일단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 반등에 대한 한 가지 또 우리가 묘책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상징성에 대해서도 $100 구간은 일정 부분 이번 주에 한번 지지하는지의 여부도 저는 체크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브로드컴의 호실적 발표 이후에 M7에 대한 반등 이제 여력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았는데 월요일 날 일단 검은 월요일이죠. 일단 블랙 먼데이가 이후에는 M7에 대해서 자금 유출이 일단 1,129조로 일정 부분 감소가 됐다는 점도 사실상은 이제 이 빅테크 업체들의 이 성장에 대해서 의구심을 좀 더 증폭시킬 수 있는 하나의 좀 요소가 마련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이 지금은 상승에 대한 이제 시그널보다는 지지력에 대한 시그널이 일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점은 이미 나스닥은 60주선을 강하게 이탈했다는 점은 네. 이 수급적인 요소로도 저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불안한 면이 저는 이제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월가의 IB 쪽에서는 모건 스테인리를 비롯해서 지금 JP 모건에서는 기존의 미국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30에서 40%까지 높여주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월가에서도 경기 침체 가능성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는 게 좀 더 투자자들을 좀 우려에 떨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트럼프 내각이 사실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기대 요인도 있었는데 네. 그중에 참 트럼프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게 비트코인이 가상자산 쪽이잖아요. 맞습니다. 이쪽에 대해서는 좀 한풀 꺾이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전략적 비축 자산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3월 7일 서명했는데 함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모멘텀적인 요소가 소멸됐다는 거 하나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은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의 예측과는 좀 다른 모습인데 세금으로는 가상화폐를 추가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죠. 그렇다면은 20만 개를 어떻게 모을까요? 라고 반문을 했더니 현재 코인을 이제 민사라든가 형사에서 이제 우리가 범죄적인 수단으로 작용했던 것을 몰수하면서 확보를 하겠다라는 방침이 발표가 되면서 오히려 비트코인의 정책적 기대감이 급속도로 꺾이고 있고요. 이번에 8만 달러죠. 일단 하락을 했는데 그 추세적으로 7만 5천 선이 무너진다면 일단 7만 5천 선
언더까지도 계속해서 우리가 추세적인 하락을 예측할 수 있다는 월가의 분석도 일부 존재를 하는데 사실 이런 수준에서 본다면은 공격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일부가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일부 반등 가능성들도 시각적으로 높아질 수 있고요. 현재로서는 금리 인하가 일정 부분 연말까지 4% 이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지금 경기 침체율이 높아지면서 10%대 미만 확률로 떨어졌기 때문에 하반기에 갈수록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들이 좀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에 대한 이 일부 반등에 대한 국면들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은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반등 구간을 예측하지만 당장의 단기간에는 관망세에 대한 유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책적 효과가 소멸되는 상황에서는 뭐 미국의 스트래티지라든가 코인베이스 주가의 변동성을 계속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보자라고 단기적으로는 관망세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우선 중장기적으로는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최근에는 좀 우려가 깊었을 것 같은데 투자자들의 우려가 이 내용 저희가 꼼꼼히 살펴보고요. 잠시 지금 미국에서 나온 저희가 이 보고서 내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1월 졸츠 노동부 이 보고서가 나왔죠. 구인 건수가 774만 건을 기록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765만 건을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이보다 한 10만 건 정도가 상회를 한 수치고요. 이 지난해 12월에 너무나 한 3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었기 때문에 우려가 컸는데 우선 1월에 좀 회복세를 보여줬다는 점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좀 전에 발표된 졸츠 구인 건수 1월에 774만 건을 기록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대표님 이와 관련해서 조금 같이 여쭤봐도 될까요? 최근에 뭐 미국 지표들 다 좀 아쉽게 나오면서 심지어 경기 침체 우려를 좀 인정하는 모습까지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 보고서가 좀 시장에 훈풍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영향이 좀 미미할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뭐 사실 뭐 훈풍이라고 보실 수는 있겠지만은 네. 현재 이러한 이제 뭐 졸츠 보고서만 갖고서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단서로 우리가 책정하기에는 사실 뭐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부족하다.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앞서서도 이제 그 미국의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고 제가 이제 확정 지을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들은 뭐 2월 달에 발표된 ISM 서비스 이제 지표가 네. 53.5로 경기 확정 국면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이제 ISM 제조업 지표도 50.3 뭐 생각보다는 그렇게 그 큰 폭의 확장세는 아니지만 일단 해당 지표들을 50을 넘으면서 이제 수축 국면으로 접어드는 단계는 아직 아니다라고 봤을 때는 이러한 경제 지표들이 이제 파월의 견조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근거로 마련됐다는 점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자 여기에 지금 한 가지 소식이 더 나와서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서머타임이 이제 시행이 되니까 뉴스가 쏟아지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인상 카드를 또 한 번 꺼내 들었는데 이건 또 좀 시장에 충격이 되지는 않을지 또 우려가 되거든요. 관세 카드가 뭐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네요. 예. 네, 뭐 이 내용은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섹터로서 우리가 네. 판단해야 되는데 최근에 25% 관세를 매길 때 중국에서 전인대에서도 어떤 말씀을 했냐면 철강 산업에 대한 구조 조정을 직접적으로 중국에서 언급을 하면서 감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국내 철강주들을 비롯해서 중국, 이제 미국의 US 스틸이라고 있는데 그 종목에 한해서는 그래도 이 좋은 뉴스로 해석이 되지만은 한국산 철강주라든가 네. 중국산에서는 사실 국내에서도 이제 뭐 FTA 협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관세로서 파기가 된다면은 약 8조 수준까지도 이 매출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저는 이러한 이 관세 인상에 대해서는 이제 전반적으로는 섹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네. 미국에 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기타 비미국 지역으로는 굉장한 여파가 좀 마련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트럼프발 또 한번 속보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 섹터별 특히 비철금속, 이 철강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오늘 시장에서 동향을 잘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준비된 내용으로 돌아와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기업이 테슬라입니다. 네. 테슬라 좀 진단해 주시죠. 뭐 하루 만에 190조가 지금 증발을
해서요. 네. 이게 보면은 테슬라가 지금 서학개미들의 집중 매수 종목이기도 하고 지난달 20일부터 합산을 해봤더니 지금 한 4,900억 정도를 국내 이제 서학개미들이 매수를 했고 거기에 2배짜리 불 ETF죠. 그거는 6,900억을 매수를 했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단기간에 이렇게 하락을 하면은 이제 이 시장 참여자들 우리가 국내 서학개미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눈물의 물타기를 지금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하. 예, 그런 입장인데 악재들이 너무 단기간에 많습니다. 현재로서 보면은 머크 CEO가 정치 활동의 이제 흐름에 있어서 반대되는 시위가 이 전 세계 글로벌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고 테슬라 차량의 매장이라든가 충전소에서 뭐 방화 총격 사건이 연일 끊이지 않고 발생을 하는데 이 일각에서는 민주당을 지지했던 조지 소로스의 괴략이 아닌가 그러한 루머도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지난달이죠. 미래에셋 이제 박현주 회장이 한국경제신문과의 이제 인터뷰에서도 일단 테슬라에 대해서는 이제 중국 업체들의 상당한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테슬라가 멀티플 100배 구간에서는 이제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럽다. 국내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라고 굉장히 우려 섞인 목소리들을 많이 냈었던 기억을 지금 갖게 되는데 저는 일단 이제 포커싱은 테슬라 모델 Y 이렇게 좀 자동차 쪽의 포커싱은 아니고 기존의 소프트웨어라든가 AI 기업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유망하게 본다면 앞으로 있을 좋은 점을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6월에 있을 자율주행 텍사스 로보택시 출시가 이제 있고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의 업그레이드 버전 신제품의 공개가 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러한 큰 부침은 사실상 이제 우리가 그 감내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워낙 테슬라가 트럼프 당선 이후에 주가가 2배 이상 올랐기 그랬죠. 때문에 일정의 버프가 주가에 이제 좀 쏠림 현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200 수준까지 하락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저는 뭐 일단 그 악재는 악재로서의 받아들일 수 있지만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판매율 급감은 아니고 앞서서의 첨단 산업에 대한 이 주도권을 계속 쥐고 있을 테슬라의 앞으로의 행보를 좀 더 주목해 본다면은 현재 구간에서는 그래도 매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뭐 구간이 돌입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매수 구간에 돌입했다. 네, 돌입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밸류에이션 퍼가 지금 이제 테슬라가 현재 고점에 대비해서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으니까 한 50배 수준 근처에서는 그래도 향후 전망성에 대해서는 베팅을 해볼 만한 가격대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월가에서는 JP모건에서는 과거 이제 목표가를 $800 주가가 상승할 때 $800까지 보다가 현재 이제 목표 주가 TP를 하향했거든요. $200까지 지금 하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월가에서도 테슬라의 주가의 방향성을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뭐 우려스럽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첨단 산업에서의 주도권은 분명 쥐겠지만 이 트럼프 대각 출범 이후에 급등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네. 반납을 하고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까지 살펴봤고요. 저희가 오늘 속보를 전해드리느라 시간이 좀 타이트해졌습니다. 전망 중에서 중요한 내용 먼저 짚어주시죠. 네, 중요한 전망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제일 중요한 제일 중요한 전망은 거. 네. 중국, 유럽의 증시 비중 확대 소식이 있어서 그것을 네.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유럽 증시에서는 가장 핵심 그겁니다. 러우 전쟁에 대한 종식에 대해서 또 이제 호재가 하나 마련이 될 것 같고요. 중국의 내수 부양책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유럽의 수출주들 제조사가 최근 들어서 주문이 증가가 되고 있다는 소식 하나. 그리고 우리가 중국의 내수 부양이 계속 마련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건 명품에 대한 소비입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은 지금 자동차와 관련된 제조업 그리고 명품 시장이 주식 시장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회복이 된다면은 유럽의 주가 지수가 상당 부분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멀티플이 굉장히 싸다. 미국 대비해서 싸다는 점은 긍정적이고 10년 만에 미국 증시의 수익률을 올해 앞질렀다고 하니까 최근 들어서 보면은 중국 증시에 더불어서 유럽 증시에 대한 비중 확대. 유럽과 같은 경우도 최근 흐름을 본다면은 방산주의 상승세가 좀 가속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글로벌 방산주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것까지 더해진다고 하면은 저는 일단
핵심 섹터는 방산과 명품 그리고 자동차 제조업 쪽의 섹터를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보자. 그렇게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오늘 줄어든 시간에 뒷내용 중요한 부분을 다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중국과 유럽 그리고 방산주까지도 저희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KM 파트너스 김성훈 대표와 오늘 말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